오전에 서영교 의원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을 중앙지검에서 받았습니다. 2022년 5월 현 정부 출범 이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피의자 김건희에 대하여 주거지, 사무실, 휴대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21년 10월경 마지막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고 그 이후에는 추가로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은 없습니다. 2022년 이후 피의자 김건희에 대하여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이유는 당시 증거 관계상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만한 혐의 소명이 부족한 상황으로 판단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료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자료 제출 요구입니까? 박지원 의원님? 네. 위원장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방조 혐의의 불기소 이유서를 제출토록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창수 지검장은 계속해서 수사 기록을 보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는 검찰의 보도 자료와 4시간 브리핑 성명만 듣고 있지 수사 자료나 그것은 수사 자료가 아닙니다. 기록이. 통상 불기소 이유서는 제출 안 되지만은 지금 지검장께서 계속 우리보다 수사 기록을 보라 하셨기 때문에 최소한 이 불기소 이유서를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네. 어제 검찰의 보도 자료 브리핑은 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불기소 사유서 이거 혹시 있습니까? 제출할 수 있습니까? 불기소 사유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제출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것으로 새로 알면 되잖아요. 그게 이제 불기소된 사건의 경우에는 공소장의 경우에는 저희가 익명화를 해서 제출을 하는데 불기소장의 경우에는 그게 기소되지 않은 사건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보도 참고 자료를 상세하게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그러면 불기소 사유서나 어제 보도 자료나 대동소이합니까? 그 주요한 내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뭐 안 했다고 해서 뭐 계속 안 한 것을 관례로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네. 네, 얘기하세요. 그 오전에 수원지검에 박상홍, 박상민 수원지검 그 출입기록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출입기록 수원 검찰청 출입기록 아직 제출이 안 됐거든요.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한테 얘기하세요. 아 예, 빨리 제출해 주도록 예, 촉구해 주십시오. 조치해 네. 주십시오. 예. 우리 수원지검장님, 네,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제 검토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출한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아니 오늘 안에 제출할 거면 빨리 해주시고요. 자, 진행하겠습니다. 시민보 기자에게 묻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어제 했고요. 그 불기소 처분에 주된 이유는 김건희 피의자가 주가 조작 시세 조정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범들이 김건희 여사가 그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세 조정을 알았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 주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주된 논거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가 피의자 김건희가 주가 조작 사실, 시세 조정 사실을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정황 증거들이 차고 넘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보 기자가 취재한 내용, 판단하신 수사 기록 이런 것들도 많이 보셨을 거고요. 재판 기록을. 그 중에서 김건희 피의자가 시세 조정을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정황, 증거들, 직접 증거들에 대해서도 한번 좀 쭉 설명을 해주시죠.
예,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많이 얘기가 나오지 않은 부분인데 그 증권사나 금융당국의 경고를 김건희 여사가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그 근거는 이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와 매우 비슷한 위치에 있는 양모 씨라는 전주가 하나 있습니다. 이 양모 씨의 자필 진술서가 법정에서도 공개가 되었고 저희도 이제 그것을 입수해서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양모 씨의 자필 진술서를 보면 본인이 1차 작전 당시 주포 이모 씨에게 계좌를 맡긴 이후에 세 곳의 증권사에서 경고 전화를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경고 전화의 내용은 그 주포 이 씨가 자신의 계좌로 시세 조종성 주문을 많이 제출했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전화가 와서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면 거래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경고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똑같은 주포에게 똑같은 시기에 계좌를 맡겼던 김건희 여사 역시 증권사 경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2차 작전 때 그 시세 조종에 개입했던 주포들 심기현 역시 잠깐만요. 예. 중앙지검장님, 김건희 피의자가 증권사 경고 받은 자료가 있습니까? 서울중앙지검 수사 확인된 바 자료에. 없습니다. 다음 계속 얘기해 주시죠. 예. 그리고 2차 확인을 작전 안 했겠죠. 예. 참고로 그 점과 관해서 말씀드리면 1차 작전 당시 그러니까 경고를 받았을 것으로 매우 의심되는 시기에 김건희 여사의 그 증권사 담당했던 신한금융투자 직원이 검찰에서 2번 조사를 받았는데 그 2번 조서를 저희가 입수해서 확인을 해보니 검찰에서 그 신한금융투자 직원에게 증권사로부터 경고를 받았는지 여부는 물어보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예. 계속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계속 말씀해 예, 예, 주시죠. 예. 그리고 이런 경고는 2차 작전 세력도 많이 받았고 저희가 확인한 것만 최소 6명은 경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1차 작전이 종료되고 나서 2차 작전이 시작되는 시기에 김건희 여사가 1차 작전 때는 아까 뭐 질이 나온 것처럼 1차 작전 때 사놓은 주식을 서둘러 팔았는데 그 뒤에 금방 주식을 막 엄청나게 샀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2차 작전이 실행되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 그렇게 급격한 거래 패턴의 변화를 보일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세 번째로는 김건희 여사와 그 권오수 회장 간의 이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의 정황입니다. 권오수 회장이 저 법정에 나왔을 때 검사가 최은순 씨의 녹취록을 증권사 직원과의 녹취록을 제시하면서 실제로 최은순 씨가 그 권오수 회장으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이제 주식을 매매해서 손실을 회피하였던 증거를 제시했는데요. 권오수 회장이 이에 대해서 부인을 하자 검사가 증인은 최은순 씨나 김건희 씨와 내부 정보를 많이 공유한 것들이 녹취록에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있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고 그것을 추후에 자기가 제시를 하겠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끝날 때까지 김건희 여사의 그 내부 정보를 건네받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은 공개되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도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확인한 바에 의하면 권오수 회장이 그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에게 회사 사정을 자주 얘기해주고 그 사정들이 전화 주문 녹취록에 많이 남아있는 게 있다라고 예. 공판 검사가 공판정에서 진술하기도 했다는 것이 맞습니다.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1, 2차 주가 조작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모두 김건희 최은순 계좌가 모두 활용이 되었는데요. 예. 1차 주가 조작을 김건희 여사가 알았다면 2차 주가 조작도 당연히 연이어서 예. 거금을 들여가지고 갑자기 투자를 한 건데요. 1차 주가 조작 당시에 공범에게 김건희 여사가 시세 조정을 예. 알지 않았느냐라고 공범에게 질문을 하자 공범이 답을 회피하면서 예. 김건희 여사의 그 인식 정황을 입증하는 듯한 그런 조서 내용도 있었죠. 예, 증권사 직원이었습니다. 네. 예. 그거 한번 설명해 예. 주시겠습니까? 증권사 직원. 예. 그 김건희 여사의 거래를 담당했던 증권사 직원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두 사람 간의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직원 간의 대화 녹취록을 제시하면서 아까 어느 의원님께서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가격이 지금 밀려 있어가지고 우리가 조금 사서 보태야겠다라는 말을 하고 김건희 여사가 거기에 대해 수락하는 발언을 한 부분을 검사가 제시를 하면서 이것은 시세 조종성 주문이 아니냐라고 추궁을 했을 때 그 증권사 직원이
뭐 웃기도 하고 한동안 말을 잇지도 못하고 하다가 인정하면서 다만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김건희가 시켜서 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태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부천시 병 출신 이건태 의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주진우 의원님께서 민주당에서 검찰총장과 중앙검사장을 탄핵을 추진하게 되면 그러면 민생 사건의 컨트롤 타워가 없어지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때 윤석열 검찰총장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오로지 조국 전 장관 수사만 했습니다. 저는 그때 민생사건 수사에 매진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된 이후에 무슨 수사만 했습니까? 이재명 대표 잡기 수사만 했습니다. 세계청의 검사 약 70명을 동원해서 2년 6개월 동안 수사 및 기소 공소유지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렇게 정치 수사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그게 민생 수사를 하기 위해서 검찰총장과 중앙검사장을 탄핵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통계를 봐주십시오. 제가 검찰로부터 받은 통계인데 법무부로부터 받은 통계인데 특히 성남지청을 좀 봐주십시오. 성남지청이 2021년 대비 2022년도에 3개월 미제가 675건, 13.36배. 2023년에는 2021년 대비 역시 3개월 미제가 495건으로 9.53배가 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미제가 늘었는데 이 당시 지청장이 지금 중앙검사장으로 있는 이창수 검사장입니다. 이창수 검사장이 성남지청장으로 있으면서 백현동 사건, 성남FC 사건 등등 이재명 죽이기 수사에 매진함으로써 그 당시 21년도에 3개월 초과 미제가 47건밖에 불과하지 않았는데 22년도에 675건, 2023년도에 495건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정치 검찰을 멈추게 하는 것이 오히려 민생 사건을 하게 하는 길입니다. 시민보 기자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는 검찰이 명백히 기소할 사건을 기소하지 않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금의 흐름, 그러니까 예컨대 뭐 4,700만 원을 원금을 보장해줬다든지 23억 원을 주가 조작 사기 세계에서는 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땄음에도 불구하고 기소하지 않는 이 자금 흐름에 중점을 둬가지고 왜 이것을 기소해야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어쨌든 검찰이 자체적으로 검찰 스스로 제출한 보고서에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의 그 수익이 23억 원에 이른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수익은 물론 계좌상의 수익입니다. 계좌상의 수익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로 어제 검찰이 발표한 것처럼 활용당한 것이라면 그 수익은 그 계좌에서 나와서 주가 조작 세력에 분배가 되었어야 저는 그게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검찰의 수사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보이는 바로는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가 그 수익을 모두 독점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활용당했다라는 것은 맞지 않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금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1차 주포 이정필 씨가 4,700을 줬다는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그 부분도 이제 그 이정필 씨의 그 지인으로부터 김건희 여사에게 4,700만 원이 넘어갔고 그 4,700만 원이 손실 보전금이 아니냐라고 검찰도 의심해서 추궁한 것이 JTBC에서 의해 보도가 되었는데요. 검찰은 숫자가 맞지 않는다. 김건희 여사의 손실 보전금과 4,700만 원이 맞지 않는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JTBC에서 보도가 나오기를 2천만 원 받을 게 더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 당시까지의 김건희 여사의 그 손실 금액은 6천만 원이 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4,700만 원에다가 2천만 원을 더하면 김건희 여사가 손실을 본 금액과
일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처음에 의심했던 대로 이것이 손실 1분만 더 보전금을 주십시오. 손실난 금액을 돌려주는 보전금이 아니었을까라고 충분히 의심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예. 저는 김건희 여사의 범위를 인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2021년 9월 23일자 이정필의 피의자 신분 조서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예, 이 조서 내용은 이정필이 권오수가 김건희 여사를 소개해주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이정필이 보는 앞에서 권오수가 지금 도이치모터스 시총이 200억 정도 되는데 적어도 500억 원은 가야 하지 않느냐. 200억 시청이 500억 가려면 주가 조작밖에 없거든요. 그랬더니 김건희 여사가 그걸 듣고 그렇다면 앞으로 이주환이라는 사람이 주문을 내면 받아주라고 증권회사 직원한테 통화한 걸 봤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예.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내용이 좀 더 있는데요. 그 김건희 여사가 있는 자리에서 30에서 40%의 그 수익 분배를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정필 씨가 검찰 조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검찰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이 사람이 처음에 검찰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법정에서는 말을 바꿨다. 그 자리에 김건희가 없었다라고 말을 바꿨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실제로 법정 조서를 보면 이 사람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김건희가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는 그때 김건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어제 검찰은 그 사람이 없었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태 의원님. 네, 신인무 기자님 잠깐 예. 서 계시고요. 그 방금 이창수 검사장님 이상거래 경고 받은 거 받았나요? 아니면 안 받았나요? 김건희 여사가 중앙지검장님 확인된 바 없습니다. 확인을 하신 거예요? 아예 안 하신 거예요? 아니 저희 의원실도 조사가 되는 사안인데요, 이거?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상거래 경고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김건희 여사 확인된 바 없습니다. 확인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을 해보시긴 했어요? 경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중요한 부분이라서 확인하려고요. 기록상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확인을 해봤는데 이상 경고 받은 적이 없었음이었는지 확인한 바 없음이라고요? 아니 지금 도이치모터스 관련자 중에 재판 과정에서 적어도 6명이 경고받은 게 확인됐거든요. 그리고 1차 작전에 참여한 양모 씨도 똑같은 선수에게 계좌를 주지 않았습니까? 계좌를 맡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양모 씨는 경고 받았는데 김건희 여사만 경고 안 받았다고요? 증권사나 금융당국에 의해서 그걸 심지어 중앙지검이 확인도 안 했다고요? 그걸 이게 이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네, 21년에 경고를 받은 바 없음입니까? 확인한 바 없습니까? 했을 때 확인한 바 없다고 하셨잖아요. 확인한 바 없습니다. 아니 2차 재판 2심 판결문에서도 이종호 등이 한국거래소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경고를 받아왔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판결문도. 그리고 주가조작 세력이 서로 받은 문자 주고받은 내용도 있거든요. 지금 참고인이 말씀하셨듯이 그 처음에 이용됐던 신한투자증권에 대해서 그 증권사 직원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따 당연히 발언 기회 신청하시고요. 아니 이상거래 경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확인 안 하는 수사팀이 어디 조금 전에 있습니까? 말씀하셨듯이 이것도 한번 신한투자증권에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예, 큰 김건희 이상거래는 여사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경력 학력 위조 사문서 위조 아시죠? 꽤 많이 하셨잖아요. 그때 이 사문서 위조에 대해서 그 부분은 5개 저희가- 이력서에 18건 허위 경력 학력 수상 이력 이 중앙지검 형사 7부에 배당됐었죠. 지금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아 이거 2022년 9월 19일에 중앙지검 형사 7부로 송치됐는데 아직도 수사 중이더라고요. 수상 허위 학력과 허위 이력과 수상 이력이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어려운 수사였나요? 이것도 알겠습니다. 참고- 제가 보기엔 중앙지검이 해체해야겠네요. 보니까 다 서부지검, 남부지검, 북부지검, 동부지검으로 다 수사팀을 해체하고 줘야겠네요. 아니 이걸 수사를 2년이 걸립니까? 허위 학력이? 죄송한데 이상거래 받은 적이 없는 걸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상 거래 경고는 증권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신모 기자님, 예, 그 최은수 씨가 3,500원 밑으로 회장이 딜을 해놓았대. 주식을 떨어뜨리려고 그거 하려고 하나 봐. 그거의 의미는 뭘까요? 그게 사실은 추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그 지금 방금 말씀하신 증권사 직원과의 녹취는
날짜를 검찰이 법정에서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알아야 저희가 사실은 이 어떤 이벤트인지를 알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김건희가 권오수로부터 이 내부 정보 받았다는 이 공판 검사의 법정 진술 과정에 녹취록도 지금 제출 안 한 거죠? 검찰 측이 결국엔 법정으로. 예, 법정에 제출된 기록 중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이 지검장님께서 이상거래에 대한 경고를 안 받았다고 했는데 예. 그러면은 양모 씨나 이 주가 조작에 관여한 인물들 6명 최소 6명은 다 경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 2심 판결문에서 명확하게 지속적으로 이종호가 경고를 받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금융당국이나 증권사로부터 김건희 여사는 경고를 안 받았을까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왜 근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 경고를 해야 하느냐를 금융투자협회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데요. 그 기준에 따르면 그 중에 하나가 특정 계좌가 어떤 한 특정 종목의 전체 거래량의 30% 이상을 초과하는 거래를 했을 때, 그리고 이런 거래가 5거래일 중 2일 이상 됐을 때 경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5거래일 중에 4일 동안 자신의 거래량이 전체 거래량의 30%를 넘겼습니다. 그 점을 보면 제 생각에는 당연히 경고 대상일 것 같은데 왜 경고를 받지 않았는지는 저도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럼 세 가지 중에 하나네요. 신보 기자님께서 확인한 자료가 불명확하든지 예. 아니면 증권사나 금융당국의 누군가가 외압을 행사해서 경고를 하지 않도록 했다든지 만약 그게 근거가 30% 넘겼기 때문에 이상거래 경고를 받아야 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경고하지 않았다면 그건 증권사나 금융당국의 직무유기겠죠. 문제가 있는 거겠죠. 예, 그 부분 잘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예. 아니면 이제 중앙지검장님께서 저희한테 거래 경고를 안 받았다 김건희 여사가 라는 걸 확인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그게 사실이든지 아니면 위증하신 건지 둘 중에 뭐 그런 최소 4가지 정도 경우의 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검장님께서 이거 정확히 확인하셔서 뭐 이 후속 수사는 불가능하신 거죠? 이 증권사나 만약 이게 30%를 넘겼는지 안 넘겼는지 파악은 하셨나요? 이상거래에 대해서 주식거래 지금 이 양이 부분은 이상거래 받은 적이 없다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수사할 여지가 없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2021년에 수사가 다 됐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지금 이정필 이모 씨가 관리하던 신한투자증권 계좌는 그냥 60만 주 이상을 계속 그냥 모아놨던 거고 아니죠. 특별히 아니, 알겠습니다. 특별히 이거는 사실 이득을- 공소시효 연소된 거죠. 면소된 거죠. 사실 네. 신한투자, TV증권도 다 투자했었죠. 주가 조작 다 일어났고. 신모 기자님. 예. 2,650원까지 올리기 위해서 더 사서 버텨야 된다고 했던 부분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예, 그 부분은 그 검찰 진술 조서에도 명확히 나타나 있듯이 검찰 역시 시세 조종성 주문이라고 의심을 했고 당사자 역시 그것을 인정했던 부분입니다. 예. 네. 거기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저기 지검장님. 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증인 보호 차원에서 네. 신문배 기자 잠깐 들어가시고요.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부임에 오기 전에 수사를 한 것이고 불기소 결정을 중앙지검장이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는 직접 안 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상거래 경고를 받은 적이 있냐라고 물으면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쪽지를 전에 받고 이상거래 없었다. 이상거래에 대한 경고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종의 이게 본인이 확인한 것이 아니라 전원이잖아요. 일종의 쪽지를 통해서 이건 수사팀이 저한테 전달해 주 수사팀이 전달해 준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확인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명하게 제가 이제 확인을 드리는 겁니다. 수사를 했는데 이상거래 경고가 없었다. 이게 하나 있고 이상거래가 있었는지는 수사를 안 해서 알 수 없다. 이게 있거든요. 두 개가 그런데 증언이 다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확인을 해보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하세요. 지금요? 왜냐하면 이게 위증 혐의로 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수사팀 지금 확인하세요. 바로. 네. 확인했는데 없다고 합니다. 수사를 했는데
이상거래 경고는 없었다 이겁니까? 예, 수사를 했는데 없었답니까? 수사를 안 해서 없었다는 겁니까? 예, 수사를 했는데 없다고 합니다. 수사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상거래 경고는 없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다음 아니 그렇게 하면 아니 지금은 김영민 의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네, 아니, 다른 분들은 왜냐하면 질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좀 계시고요. 김영민 의원 질의하세요. 혹시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뒤에 3분도 같이 붙일 수 있나요? 참고인 어차피 가셔야 되니까. 네, 상관없습니다. 네. 예. 그러면 네? 아니요. 물어볼 게 많아서. 그러면 네. 8+1분으로 하세요. 네. 이렇게 해 주시면. 왜냐하면 그 이후에는 3+1이 아니고 3분이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8+1분 9분 하세요. 네. 자, 우리 봉지욱 기자님. 시작도 안 했는데. 네, 또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한번 화면 보시죠. 다음 페이지, 네. 아니요, 첫 페이지를 주셔야죠. 네, 자, 서울의 소리와 김대남 전 행정관 지금 녹취 등이 폭로가 돼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저희가 보도했습니다. 네, 그렇죠. 여기 보면 서울의 소리를 고발했다. 시민단체 세민연이라는 데서 몇 개 고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다 알고 있다 그랬더니 그거 다 내가 한 거야. 자기가 고발을 세민연을 시켜서 했다. 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고발 사주죠. 마치 시민단체가 별도로 고발한 것처럼 시민단체가 알아서 고발한 것처럼 했는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실 행정관이 시켰다는 거예요. 시민단체를.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네. 이 시민단체가 매우 수상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실제로 이 시민단체가 이렇게 MBC 앞에 가서 집회도 열고 뭐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했나 봐요. 네, 그런데 다음 보여주실까요? 이 시민단체가 생긴 지 2년도 안 됐는데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갖는 것 같습니다. 일단 창단식인데요. 창단식에 이 김대남 행정관도 직접 갔고 윤석열 대통령 화환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이죠. 네, 맞습니다. 네, 다음 보여주실까요? 네, 또 세민연이 전국 대회를 하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들이랑 여당 인사들이 이렇게 많이 가셨어요. 갔다 온 분이 또 우리 법사위도 계신 것 같은데 정말 엄청나게 힘이 센 그런 시민 단체인 것 같습니다. 맨 오른쪽에 한번 보시면 익숙한 얼굴이 있으실 겁니다. 네, 일단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이 김대남은 그래서 이제 용인에 출마를 했었죠. 넘겨주세요, 그냥 이 부분은. 네, 용인에 출마하면서 뭐 여사한테 이원모가 이제 저기 출마하게 되고 자신이 이제 공천을 못 받게 되니까 이원모에 대해서 막 문제 제기를 하면서 뭐 폭로를 하겠다 막 화를 많이 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러다가 그 루트가 이철규야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그다음 보여주시죠. 그런데 결국에는 내가 뭐 여사 쪽에다가 보험 들어서 하나 받아야지 이렇게 하고서 실제 서울보증보험에 감사로 갑니다. 네, 결국에는 여기도 이제 김건희 여사가 또 등장해요. 이렇게 연결되는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다음 넘겨주세요. 자, 이 세민연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여기 수상합니다. 세민연이 남아물산이라는 곳과 거래를 하는데요. 2023년 3월에. 그런데 2023년 남아물산과 거래했을 그 당시에는 남아물산은 이미 청산이 돼서 없는 회사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청산된 회사에 이사랑 청산인이 김대남 씨예요. 다시 말해서 김대남이 관련이 있는 세민연이 김대남이 만든 회사랑 거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뭐 진행이 됐고 또 어제 뉴스타파 보도에서는 세민연의 그 김욱기 회장이 남아물산 모른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상황이 모아지다 보니까 이 세민연이라는 곳은 결국에 김대남이 실질적인 회장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고 네. 결국에 김대남이 실질적인 회장이면 대통령실이 직접 김대남을 통해서 만든 것 아니냐. 다시 말해 대통령실이 시민단체를 유령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고발 사주하고
그다음에 가서 시위하게 만들고 거래도 시키고 이렇게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지금 크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또 취재하셨으니까 실제 상황이 어떤지 어디까지 알고 계신지를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저희 뉴스타파가 최초에 보도할 때는 그 처음에 녹취록에 나오듯이 그 서울의 소리 대표를 고발한 것은 내가 한 거야라고 얘기했거든요. 저는 사실 그 최초에 보도할 때는 그걸 몰랐어요. 내가 한 거야? 대통령실 직원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희가 이제 좀 더 취재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민심 세민연이란 이 단체는 저희가 한 말이 아니고 뭐 당시 권성동 의원이랄지 그 창립 대회에 가신 그 실세들, 정권 실세들 의원들이 가서 대선 조직을 시민단체화 했다고 본인들이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취재를 해봤더니 말씀하셨듯이 남아물산이라는 회사는 김대남 씨가 소유한 회사입니다. 근데 그 회사로 그 세민연에 받았던 기부금 일부가 돈이 넘어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세민연이라는 곳의 사무실은 그럼 누가 얻었을까라고 해서 저희가 전방위로 취재를 해봤더니 세민연의 사무실을 임대차 계약한 사람도 김대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민연이란 단체는 만들기 전부터 만들어지고 나서부터까지 김대남이란 대통령실 직원이 관여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저희가 봤을 때는 처음에는 이걸 언론 고발 사주라고 저희가 제목을 붙였는데 지금은 제가 드는 생각은 대통령실이 직접 위장으로 시민단체를 만들고 사실상 직접 언론인들, 언론사를 고발한 것이다. 예,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대통령실이 직접 언론을 탄압하고 있는 것, 네. 그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당했을 때 언론 탄압이 중요한 탄핵 사유로 신청이 됐던 게 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교묘해졌어요. 방법을 더 교묘하게 해서 위장 시민단체, 유령 시민단체를 만들고 그 시민단체가 고발하고 가서 시위하게 만들고 알고 보니 그게 대통령실이 다 관여돼 있고 대통령실 혹시 뒷돈까지 대준 건 아닌가, 이런 아주 강력한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여기저기서 후원도 많이 받았겠죠. 정치인들 아마 후원 많이 했겠죠. 줄 서려고. 그랬던 단체가 아닐까 의심됩니다. 일단은 좀 희한한 것은 2022년 11월 22일에 창립한 단체가 다음 해 한 5개월 정도 지나서 공익법인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저 문건은 기부금 단체가 됐기 때문에 그 밖에 홈페이지에 올려야 되는 의무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자기들이 올려놓은 곳인데 저희가 또 알아보니까 5개월 만에 공익법인 이렇게 기부금 단체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특혜가 있었고 무엇보다 세민연이라는 곳의 사무총장 김웅수 씨는 KBS 출신으로 유일인 방심위원장과 KBS 동기고, 이 김웅수 사무총장은 세민연의 사무총장이기도 하지만 유일인 그 방심위원장의 청부민원 그 리스트에서 가장 또 1번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심하는 것은 단순히 대통령실이 언론사 고발만 한 게 아니고 결국에는 유일인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그 청부민원 사건에도 연결돼 있다.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언론을 탄압하고 장악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던 거네요. 근데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했다는 게 상당히 그런 의혹이 제기되는 게 상당히 의미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 자금에 대해서도 그런데 거기 안에 있던 관계자들 일부가 국회에도 들어와 있는 것을 저희가 오늘 확인했습니다. 네, 전방위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군요. 네, 들어가시고 그 시민보 기자님 잠깐 나와주시고 그 사이에 서울중앙지검장님, 지금 제기된 이런 문제들이 매우 심각해 보이는데 수사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혹시? 아직 고발은 안 됐을 거예요. 이제 고발되고 사건의 단서들이 생기면, 수사의 단서가 생기면 수사를 철저하게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수사는 어떤 사건이든지 원칙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원칙대로만 말고 철저하게 양심을 걸고 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네. 답변 잘 하셨으니까 그럴 기대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민보 기자님. 네. 네. 아까 그 어제자 불기소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불기소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이 자리를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원래 여당 의원님들이 김건희 여사 불기소에 대해서 열심히 항변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변호인 역할을 우리 서울중앙지검장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네. 그리고 뭐 정무적 판단 얘기도 계속 나왔었는데 불기소한 시점이 보궐선거 다음 날이고 우리 오늘 국감 오기 바로 전날이라 매우 정치적인 결정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마침 또 우리 서울중앙지검장이 아까 질의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를 아끼는 검사들이
혹은 전직 검사도 있는데 기소하라라고 조언을 하는 분들도 있었다라고 하면서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정무적 판단을 얘기하는 것이었다.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끝났어. 네. 네, 네, 네. 저는 민주당 의원님이 발언 시간을 더 달라고 해도 안 좋습니다. 네, 박지원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5+1입니다. 우리 검찰 간부들, 저는요 김대중 정부를 창업했고 성공했고 5년간 지켰습니다. 어떤 정권도 5년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먹은 사람은 박지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보다 더 훌륭한 분이 이해찬 전 총리예요. 이분은 3대 대통령을 당선시켰고 3대 정권에서 일을 하신 분이에요. 저는 딱 5년 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정권은 올라갑니다. 지금 윤석열, 김건희 정권을 몰락해 하는 것이 바로 검찰이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저처럼 되지 말라고. 저처럼 정권 끝나면은 감옥 가지 말라고 제가 충고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충정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원 유병호 감사위원이 나와서 박지원의 길을 가지 마라. 진짜 이건 안 됩니다. 이 이상 우리 정권이 우리나라가 불행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신명보 기자. 네, 신명보. 예. 네. 끼어들지 마. 김건희 여사는 주식 투자 전문가입니까? 주식 정보 전문가입니까? 양쪽으로 다 밝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봉지욱 기자님. 지금 이채 양명주, 예. 김명관 잘 아시죠? 예. 네, 오늘 또 우리 존경하는 박은정 의원께서 질문했습니다마는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도리도리를 잡아줬대요. 쩍보를 잡아준 거예요. 알아요? 네, 본인이 이렇게 도리도리!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도리도리 윤이다 하고 부르니까 나는 도리도리 아빠다. 네. 이렇게 받았는데 그걸 잡아줬대요.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지금 이 정권에서는 김건희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교를 잘못해가지고 결국 북한 군이 10월 8일부터 13일 사이에 천진 이러면 안 되는데 함흥항을 통해서 3,000명이 우라지 보스톡 해군 기지로 나가서 무기 안 가지고 일반 복장으로 나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몽골 극동 지역에서 훈련을 받고 우크라이나로 파병을 합니다. 북한의 전체 파병 액수는 1,900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왜 하필 오늘 터뜨릴까요? 저는 김건희 물타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취재를 해본 봉지욱 기자의 감각은 어떠세요? 일단은 뭐 보궐선거 다음 날 도이치모터스 수사 결과가 불기소로 발표된 것 자체가 저희는 좀 저희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다 알고 계시죠, 느끼고 계시죠.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독대는 10월 21일 내일 모레 월요일 날 한다는 거예요. 네.
이 자리에서 안보 상황이 이렇고 북한이 이러고 이렇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정치적으로 이렇게 활용당하는 김건희 문제가 그런다고 없어질 것 같아요? 1분만 더 주세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아까 우리 같은 회사지만은 주식 정보 전문가고 투자 전문가라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물타기 하려고 없애려고 더 큰 것을 빵 터뜨리는 이게 옛날에 노재봉 총리가 이슈는 어떤 이 방법 아니에요? 충분하게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했다면 도이치모터스뿐만 아니고 다른 주가 조작이나 주식 부양에 관여한 김건희 여사가 관여한 사건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그것에 관해서 조사를 했었고 그 관련 사건이 경찰에서 수사를 했고 기소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그 사건의 그 일종의 그 주식 그것도 주식 주가 조작이었는데요. 그때 당시 김건희 여사가 그리고 최은순 어머니 최은순 씨도 관여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수사를 받지 않았더라고요. 그때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저는 특검이 된다면 전방위적으로 조사를 한다면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사건들이 줄줄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관련한 사건을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원 변호사님은 8+1분입니다. 아까 3분 아껴가지고. 저기 시민보 기자님 발언대로 잠깐. 제가 좀 그 취재한 것을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이제 상장시키고 난 다음에 주가가 자꾸 빠지니까 본인이 소개해서 거기에 투자했던 사람들한테 압박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여의도 증권가를 돌면서 우리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물량 좀 때려달라, 소진해달라 이런 부탁하면서 뭐 수익이 나면 30-40% 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의도 다니면서 술 먹었을 거 아닙니까, 증권맨들이랑. 그래서 그 소문이 퍼져서 당시에 도이치모터스 이거 주가 조작 들어간다, 또 하고 있다 이런 소문이 많이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사실 거기에 들어간 일반 그 개미 주주들도 있고, 뭐 대략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뭐 그 초기 투자자들의 엑시트 문제 관련해서는 검찰이 공소장에 그렇게 써놓은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정필이 이제 1차 주파 아닙니까? 이정필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랑 김건희 여사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테니까 수익 나면 30-40%를 달라라고 했고 권오수 회장이 오케이 했다는 거죠. 예. 김건희 여사 있는 자리에서. 예. 그래서 이정필은 김건희 여사 그때 신한은행, 신한증권 예, 계좌에서 신한금융 10억을 예. 받아서 예.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샀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럼 김건희 여사도 이게 주가 조작이 시작되는구나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예,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 중에 말씀하신 그 수익 배분 부분 이런 예. 부분은 사실은 일반적인 1인 매매라고 보기에는 너무 수수료율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30-40%의 수익 배분을 김건희 여사가 있는 자리에서 약속을 했다면 알았다고 볼 그러네요. 배분율도 1인 있는 것 같습니다. 매매는 제가 알기로 9%나 10%? 예.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예. 여기는 30% 40%를 주기로 했다고 이정필이가 진술서에 썼고, 예. 그다음에 여기 1차 수사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이정필 진술서가 사실에 다 맞더라. 그렇게 여기 그 수사보고에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자료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김건희 여사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그냥 누구 통해서 아는 사이가 아니라 자료화면 보시면 이게 서울대 인문학과정 원우수첩인데요. 원우수첩에 나온 그 결국엔 이제 결론은 도이치모터스 이사라는 거죠. 예. 예.
그건 알고 계시죠? 예. 예, 대선 직전에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예, 이게 어디 압수수색할 때 나온 거라고 제가 들었는데 지금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 압수수색해서 나온 자료인가요? 그 원우수천 말씀이십니까? 예, 예, 예. 그것은 그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그 본인의 프로필을 적어 놓은 것을 당시에 어느 머니투데이였나 하는 매체에서 보도를 한 것으로 저는 보도를 그렇게 한 알고 것으로. 있습니다. 예, 네네. 예, 예. 그래서 권오수 회장과 김건희 여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부자 거래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예, 친밀감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런 것이 있었고요. 네. 다음 한번. 그다음에 이게 이제 블랙 인베스트먼트 그 회사에서 나온 김건희 여사 명의의 엑셀 파일이라는 거잖아요. 예, 거기는 이제 주가를 주도한 세력들이 그 사무실에서 뭐 때려주고 매수하고 막 그랬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김건희 여사의 여기 보면 원단위까지 다 어떻게 하고 하는지를 다 알았다는 거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 매매 거래에는 전화 주문뿐만 아니라 그 HTS 홈 예. 트레이닝 시스템 예, 공인 인증서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거래가 35차례나 발견이 되었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그 공인 인증서는 분명히 김건희 여사가 주었을 것이다. 예, 뭐 당연하죠. 소유주가 줘야 되니까. 예. 이게 시민보 기자님 취재에 의해서 다 나온 사실 아닙니까? 예, 뭐 저희가 취재하긴 했지만 사실 네. 법정에서 공개된 법정에서. 것을 다른 기자들이 뭐 놓치고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단히 잘한 것은 아닙니다. 네, 아니 아무튼 그래도 공인 인증을 줬다는 거는 예, 다 맡기고 예, 그다음에 그들에게 일임했는데 문제는 그 몇만 주를 팔자 이럴 때마다 김건희 여사가 예, 김건희 여사에게 그 증권사 직원들이 다 확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은 이제 대신증권 관련해서 그 대신. 전화 주문했던 그거 관련해서 네네. 그렇고요. 예, 네, 그랬다는 것이고요. 예. 다음 한번. 자, 이게 BP 패밀리라고 하는 이게 법정에서 직원인데요. BP가 아마 블랙펄인 것 같습니다. 예,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이종호 회장이고요. 예, 아까도 질의에 나왔지만 이종호 회장은 멋쟁 해병 그 해병 거기 단체 카톡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고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를 했던 사람인데 그 이종호 대표가 아마 김건희 여사에게 구명 로비를 했을 것이다.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국가안전 뭐 수석 회의에서 경로해 갖고 이러면 누가 사단장 노릇을 하겠느냐. 예, 그때부터 뭐 기자회견이라든가 국방부 장관 결재가 다 틀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는 이종호 대표와 김건희 여사의 관계가 2010년 주가 조작 있을 때뿐만 아니라 그 2020년 20 몇 년인가요? 20년, 21년 통화 내역이 나온 걸로.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예, 예. 계속 됐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혜병 순직이 2023년 이제 1년이 예. 넘었으니까 그때도 역시 계속 예, 신분 관계가 유지됐고 김건희 여사가 그 이종호 대표를 오빠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그런 진술도 있고요. 예. 근데 이 BP라는 게 예, 사실은 이제 거기에 나오는 이종호 대표라는 거죠. 그죠? 이땡땡 이종호 대표하고 예,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하고 막역한 사이고 그다음에 민땡땡은 블랙펄의 이사 예, 예 이종호 이종호 대표의 씨의 처남이죠. 예, 처남이라는 예. 것이고요. 그죠? 그것이 이제 BP 패밀리다 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고요. 다음 자료 화면 봐주시겠습니까? 그다음에 요 주가 조작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그 이것도 역시 시민보 기자께서 취재하신 것인데 권오수 회장이 돈이 없을 때는 김건희 여사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내용은 한번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것은 이제 그 블랙펄 인베스트의 이종호 대표가 어느 엔스퍼트라는 회사에 투자하기 위해서 또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권오수 회장에게 부탁을 했더니 권오수 회장이 알았다, 알아봐 준다 한 뒤에 김건희 여사로부터 자금이 15억 원 들어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권오수 회장과 김건희 여사는 이것 외에도 그 권오수 회장이 그 BW 네, 이제 네. 워런트를 살 때 7억 5천만 원이 들었는데 그 7억 5천만 원을 살 때도 김건희 여사로부터 5억 원을 빌렸다. 그러면서 이제 금감원 조사에서 그 권오수 회장이 전화 한 통이면 그 정도는 빌릴 수 있는 사이다라고 진술한 적이 있습니다. 예, 권오수 회장과 김건희 여사 사이가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친밀하고 어떻게 예. 보면 경제적으로는 함께 움직이는 예, 그 정도로 친했던 것 같습니다. 친했던 것으로 같고요. 예. 예. 다음 자료 화면 보여주실까요? 이게 지금 그 블록딜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예, 예, 김건희 여사가 이제 주가 초보자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 쪽은 블록 딜도 하는 전문가다라고 하는 건데 요 내용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것은 이제 그 2차 작전 때 김건희 여사가 주식을 초기에 엄청나게 매입을 하고 16억 원치 매입을 하고 실제로 주가가 3,000원대였던 게 6, 7,000원을 올랐습니다. 이듬해 1월에.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 만에 한 40% 수익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김건희 여사의 그 주식은 원래 미래에셋 계좌에 있다가 주가조작 세력이 관리하는 토러스증권으로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토러스증권에서 이 주식을 블록딜 장외 대량 매매를 해서 팔았는데 그 가격이 당시의 시가보다 낮았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이제 굉장히 화를 냈다라는 내용이고요. 네. 그러면서 손해 이제- 보전도 좀 받았나요? 예? 손해 본 거에 대한 보상도 받았나요? 아니, 저 때는 손해 본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큰 이득을 받기 때문에요. 음. 대략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6억 9천만 원 정도 이득을 받기 때문에 네. 저때 손해 알겠습니다. 보상은 안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시민보호 기자 취재에 의하면 예. 또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을 알할 수 있는 근거로 원래 1차 조작 끝나고 예. 김건희 여사가 물량을 팔라 그랬다가 예. 2차 조작 시작되기 전에 갑자기 또 얼마를 샀죠? 16원. 예. 3주 동안 16억이고 그 뒤에 한 1, 2억 더 해가지고 17억, 18억 될 겁니다. 예. 예, 10월 21일에 2차 작전이 시작됐는데 10월 28일부터 매일매일 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10월 공판검사가 예. 이리 빼고 하니까 변호사한테 당신이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에게 이 회사 사정들을 일일이 다 알려주고 손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다. 예. 이런 녹취록이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제시는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 녹취록이라는 게 아까 제 기억으로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예전 수사팀이 수사한 건데 그 뭐 3,500원 밑으로 딜을 해놨다더라 그런 부분들을 지칭하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법정에도 제출된 기록. 말씀하신 거는 저 최은순 씨와 네네. 관련된 녹취록. 네,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전혀 그렇지 않죠. 저한테 자, 설명할 시간 좀 주시겠습니까 자, 지금?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우리 참고인 얘기 자, 시간이 됐고요. 김승원 신무기자 잠깐만 계시고요. 예. 저도 딱 1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분 질의 쓰는 겁니다. 어제 검찰 불기소 발표 이후 예. 뉴스타파에서 긴급 방송 예. 하셨던데 예. 4, 5년 취재를 하면서 어제 또 불기소 사태를 예. 맞이하면서 예. 본인의 소회를 1분간 좀 얘기해 주세요. 예, 뭐 굉장히 허탈하다고 느꼈고요. 뭐 제가 유죄를 단정하고 취재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 너무 많은 증거들이 있고 정황들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증거나 정황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검찰은 그 모든 갈림길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을 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것은 검찰이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 보여왔던 태도와는 크게 다른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BBK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BBK도 도이치모터스도 머지않은 장래에 역사와 국민이 심판할 것입니다.